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5년 개정판 복수 국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3년째 계속 복수 국적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있고요. 제가 또 3년 동안 복수 국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궁금점 이런 것들 갖다 종합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례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한인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김씨 부부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복수 국적이란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갖는 것으로 두 나라에서 모두 자국민의 신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이중 국적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지만 지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재외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외국 국적도 유지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와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 국민으로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 여권과 한국인의 신분으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자, 김씨 부부는 한국 국적을 다시 얻으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당당하게 각 나라에서 각 시민으로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곧장 본인들이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수 국적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 중에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복수 국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만으로 54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김씨 부부처럼 오래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서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이전에 취득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행히 이 김씨 부부는 두 분 모두 다 70대이고요. 젊은 시절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인 재외동포도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남자의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군대를 안 갔어도 22살 미만에 신청하면 갖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한국 국적을 도로 취득하면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씨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병역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씨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데 혹시 외국 국적 다른 나라에 따라서 복수 국적의 허용 여부가 달라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국적 회복 요건만 충족하면 복수 국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든 캐나다 시민권자든 혹은 다른 나라의 국적의 재외 동포든 상관이 없다. 65세 이상만 되고요.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국에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 자국민이 이중 국적을 불허하기 때문에 중국 국적의 중국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한국 외 다른 나라가 이중 국적 혹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수 국적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미국에서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꼭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청하고 준비가 다 됐으면 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시민권 신청이에요.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하는데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받아주겠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적 회복 신청과 최종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류 준비, 그다음에 또 사전 작업 이런 건 미국에서 쭉 할 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 옛날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선 궁금한 점은 이제 뭐 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 가서 절차를 상세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한국에 가서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 받아갖고 국내에서 거주증을 받고 한국에 있으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복수 국적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대 정도 되시고 65세 이상이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실 테니까 한국 가서 머무를 겸 직접 가서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으면서 영사관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복수 국적을 인정받으려면 영주 목적 입국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증을 받는 게 되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 게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통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국적이 살아있고 한국 국적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이런 복수 국적의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국 국적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65세가 돼서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신청 안 하고 양쪽 국적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영주권자가 몇 세가 되시든 간에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에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뒤 도로 신청을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4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에 올린 영상이 있지만 F4 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하는 방법 혹은 캐나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 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뭐 2년 혹은 3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수 국적을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7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받으신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9개월 걸리신 분도 있고 최대 11개월 걸린 분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가서 복수 국적 신청을 하면 우선 국적 회복 신청서, 그다음에 국적 회복 진술서 이 양식을 받아서 거기다 이제 모든 걸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가족관계 통보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갈 때 여권, 여권의 사본, 뭐 여권이 당연히 들고 가니까 한국 입국이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시민권 증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갖다가 원본하고 카피본, 사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국적 상실했다는 증명이 되는 서류, 국적 상실을 하면 그게 나중에 이메일로 날라오거든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벌써 국적 상실이 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그 증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고 와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바뀐 게 있으면 이를 갖다가 왜 바뀌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하고요. 또한 이름이 완전 영어 이름으로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에 이름이 어땠다 이런 걸 좀 증명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수수료하고 뭐 수입 인지 같은 거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미리미리 현찰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나름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 인터뷰하는 것처럼. 근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 시민권 인터뷰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뭐 미국 시민권 인터뷰할 때는 뭐 미국의 행정 체계가 어떻게 되고 뭐 산하 분할이 어떻게 되고 뭐 미국의 성적인 어떻게 되고 별의별 거 다 묻잖아요. 그런 거는 안 묻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질문이고 미국의 시민권 받는 것처럼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거절당하는 경우는 없다. 뭐 서류만 제대로 준비되면 누구나 다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가장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심사가 보통 7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심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사하고 또 서류 진행되고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걸리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 9개월에서부터 11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차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심사를 마치고 법무부 본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7, 8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전화를 게재해 두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근데 그걸 제각 연락을 받아서 바로바로 제출하면 빨리빨리 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연락을 못 받으면 이게 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7개월이고 8개월이고 지나서 국적 회복 허가 통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축하합니다. 국적 회복이 허가되었으니 정해진 날짜에 출입국 관리사무실에 오셔서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시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국적 증서 수여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권 받을 때 다들 이제 수여식 하죠. 예, 그것처럼 한국도 이렇게 수여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에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법에 따르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한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뭐 미국인이라고 어떤 특혜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안 하겠다라는 서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 씨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연락을 받고 이제 바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 국적 취득자들과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 간단한 귀화 국적 회복 수여식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래요. 예, 우리 이제 우영 식구들도 작년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국적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몇 분이 꽃다발도 들고 와갖고 또 같이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뭐 기쁜 일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류로만 보내줬다고 하는데 2019년부터 법무부가 새로 제정한 방식은 신규 국적 회복된 국민들한테 직접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향해서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도 같이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요.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고요. 또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2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입국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입국하시고요. 예, 미국에 들어갈 때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권을 2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예, 어떤 나라는 대한민국 여권은 입국이 가능한데 미국 여권은 입국이 안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여권으로 들어가면 90일 받는데 미국 여권을 가면 30일밖에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무비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여권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 여행 다니는데도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받는 게 뭐 지금 캠피디 얘기는 이제 7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9개월 뭐 혹은 11개월까지 걸린다는데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으로는 신청 후에 꼭 계속 한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가서 F4 비자 받고 이거 신청하고 중간에 몇 달 비니까 그동안 미국 가서 좀 정리 좀 하고자 미국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서류 미비가 있다든가 추가로 필요한 게 있었고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못 받는다. 그러면 조금 더 느려질 수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건 뭐냐? F4 비자 거소증을 받아놓으면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 결정이 내려지고요. 또 선서식을 할 때는 꼭 한국에 있어야지 불행사 서약을 해야지 이렇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중간에 잠깐 피치 못하게 미국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한 7개월에서부터 요즘에 7개월, 8개월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에 있으면 국적 회복도 바로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적 회복하고 복수 국적 받는 거 이걸 갖다 받으면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복수 국적을 받으면요.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복수 국적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65세 이상이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골아프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쪽에다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닌 게 여러분이 뭐 65세 넘어서 1년에 한 18만 불 이상 버신다. 그러면 또 과세라는 게 붙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18만 불이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뭐 중복 과세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이제 한쪽만 내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방위 산업 이런 데 일을 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있다. 그러면 적국은 아니지만 뭐 중국 같으면 뭐 더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적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승진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아는 분도 아드님이 미 해군의 변호사였거든요. 예, 해군 이제 뭐 법정 안에 변호사였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국적 받는 걸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또 자녀분이 럭키드 마틴이라고 미국 군수 산업체에 일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나 뭐 혹은 직계 가족 중에서 다른 국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웬만한 직업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들,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국방 공무원 중에서도 중요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방위 산업에 일한다거나 혹은 또 군대 쪽에 일한다거나, 예, 그러면 자녀와 충분히 상의해서 자녀가 이제 그 자녀의 상사와 상의해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신 뒤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이제 욕심 때문에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신상 명세에 부모의 국적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뭐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다 이런 건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세금은 양쪽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돈을 안 벌어도 세금 보고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세금 보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고요.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10,000불 이상의 금액이 은행에 있다. 그러면 핀센에다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도 해야 됩니다. 10,000불이 넘는다 해갖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이 해외에 이만큼 있다. 이거를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돈을 갖고 왔는데 10,000불 이상 한국 은행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불이익으로 또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 의무나 공직 진출 제한인데 이 고령자는 국방 의무가 없잖아요. 예, 65세 이상은 뭐 국방 의무가 없으니까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공직 진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요. 여러분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한국으로 귀화하셨고 이제 한국에서 정치 나가신 분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 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한국의 일국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어 하나 포기해. 예, 이럴 수가 있고요. 또 미국도 그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드문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 국적이 되면 첫 번째로 세금 문제가 복잡해요. 예, 양쪽 나라 다 내니까. 근데 이중과세는 이제 조약으로 다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세금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돈 벌면 문제가 되는데 많이 돈 벌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이제 본인, 그다음에 뭐 우리 자녀들이 신원조회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권 2개씩 들고 다녀야 되고 서류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미국 쪽, 한국 쪽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내에서는 미국 시민으로서 영사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미국 대사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한국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미국 시민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 범죄 문제가 생기면 원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군 기지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판사들이 뭐 송환을 시켜가든가 재판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미군들이 뭐 행패를 벌이고 어떤 사고를 쳤는데 한국 재판에 못 끌고 가고 이제 미국 재판에 끌고 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 재판을 받겠다라고 서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냥 한국법에 똑같이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복수 국적을 받으면 좋은 점, 나쁜 점,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 자, 우선 복수 국적이 있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몇 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F4 비자도 3년짜리 이제 거주증 주고 총 5년짜리 비자인데 재갱신을 해야죠. 한국 국민이자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살고 한국에서 남은 여성을 다 살아도 문제가 안 되고요. 미국 국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남은 여성을 다 살아도 한국 국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영원한 한국인과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에 시간 구애 안 받고 자유로운 왕래 거주 이게 있다. 그리고요 또 양국의 시민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와서 투표도 되고요. 한국에서 투표도 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대통령 투표도 할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시니어들한테 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와서 한국 시니어들한테 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SSB를 SSA에서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국적을 찾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만 갖고 계시고 시민권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배신하는 느낌이 든다. 내 국적을 갖다 버리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워낙 미국 상황이 좀 불리하죠. 영주권만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좀 불안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도 있다. 그러면 이 한국인으로서 이 가족과 뿌리의 연결 이런 거에 대한 좀 고치심이 더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국에서 교통 할인 혹은 또 무료 지하철 이용, 의료보험 이런 편의가 많이 있고요.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법률상의 제약 같은 것도 한국과 똑같이 한국 내국인과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신고 의무가 양쪽 나라 다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권을 두 개 다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도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한국도 신경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 인감등록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또 미국에서도 또 여러분이 메디케어 같은 거 받는 거 혹은 또 SSB 받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계속 또 서류 갖다가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문 케이스만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대사관 영사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미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 대사관 가서 도와주세요.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가서 도와주세요. 그럼 당신은 한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 씨 부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SSA로부터 베네핏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은퇴연금, 펜션 수입이 약간 있고요. 한국에도 돈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쭉 세금 보고를 해왔죠. 미국에서도 25,000불 이상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15% 정도 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세금 내는지 확실한데요.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미국 측의 법은 시민권자에 대한 과세 원칙이 아주 명확합니다.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든 어느 지역 어디서 발생하든 간에 전 세계 소득을 다 미국의 국세청 IRS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일정 소득 이상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제 과세 중복 방지 조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한 매년 4월까지 미국 4월 15일이죠. 미국에서는 텍스데이 그때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한국에서 번 소득이 있다, 은행 이자가 있다, 혹은 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 10,000불 이상 있으면 아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10,000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0불만 있는데 거기서 이자가 붙었다. 얼마 많이 안 붙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소득이 있다라고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안 붙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집을 한 두 채 사갖고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임대를 줬어요.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000불이 넘어가면 FBAR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 내가 해외에 10,000불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한국에서 살면
이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이자 소득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럼 이중으로 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내겠네요. 예, 걱정을 하는데 한미 조세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같은 이런 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을 안 뗍니다. 미국도 이걸 많이 받잖아요. 25,000불 이상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세금을 떼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보다 낮게 받으면 세금을 안 뗍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안 뗍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 세금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비과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IRA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주는 펜션, 은퇴연금 이거는 거주국에서 또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한국에서 안 내도 되고요. 또 미국에서 안 냈다 그래도 한국에서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 같은 거, IRA 이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많이 겁드리는 것 같은데 양쪽 나라에서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돈 버는 거 아닌 이상 한쪽만 세금 내고 끝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둘 다 여러분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이자 소득 혹은 뭐 부동산을 빌려줘 갖고 여기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을 증빙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크레딧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미국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또 한국에다가 신고할 때 같이 내서 이를 갖다가 이중과세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복잡하니까 양쪽 나라를 잘 아는 CPA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더블 컴플라이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돈 버는 케이스 아니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주춤하지만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다 이 부동산을 갖고 왔고 팔아서 차익을 갖고 오려니까 한국도 세금이 많이 붙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20억이 올라갔고 꽤 많은 돈이죠. 그거를 한국에서 갖고 오려니까 세금이 많이 붙고 또 미국에 갖고 오니까 또 그 금액이 서로 조약된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세금 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한 200만 불 생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한 몇십만 불 안 생긴다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 게 물론 오르면 좋은 건데 올라도 실질적으로 오른 만큼 못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례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한국에서 몇십 년 전에 매덕 안 주고 샀대요. 근데 뭐 지금 20매덕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불 이상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한국의 세금 떼이고 미국의 세금 떼이니까 얼마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듯하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망했을 때 한국에 있는 재산, 미국에 있는 재산, 유산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게 골아프죠. 그리고 또 자녀가 미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또 한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골아픈데 이건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오늘 대충 아이디어만 알으시라고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자, 김 씨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복수 국적자가 되어서 재산을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두게 되면 유산 상속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합니다. 상속법 적용인데 한국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따라서 해당 나라의 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미국 사망하면 미국에서 상속법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 상속법이 미국과 조금 다른 거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라고 법적 상속인의 최소 목 보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도 뭐 아무 유언장이 없다 그러면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뭐 와이프는 몇 %, 근데 뭐 자녀들은 몇 %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유언장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서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상속을 하라 이렇게 하면 유언장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제가 리빙 트러스트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미국은 종이로 적은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유언장으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은 50% 갖고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25%씩 가져라. 그러면 자녀들이 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둘째하고 셋째가. 그래서 첫째 아들과 법적 분쟁가 생길 때 유언장을 갖다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다르죠. 한국은 병원에서 공중에서 유언장을 만들면 그게 또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돌아가신 곳이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법,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법.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에 있는 재산은 유언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세금이 1,200만 불 이하까지 면제예요. 그러니까 주 세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다릅니다. 미국의 주가 다르고 또 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또 세금을 낼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세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방 세금은 1,200만 불까지 그냥 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산 상속받는데 뭐 큰 문제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자녀가 미국에 있다. 그래서 해외 거주고 해외 국적자다. 그러면 이 유산 상속하는데 또 세율이 더 비쌀 수가 있고요. 또 자녀가 또 한국에 와 있어서 거주한 지 얼마 됐냐에 따라서 또 상속세가 또 달라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파트 상속을 받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1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또 세금이 꽤 많이 차이 나고 한국에 또 서울의 아파트는 또 비싸잖아요. 몇십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또 매덕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을 한국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 그다음에 또 CPA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를 안 하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갖다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실례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10만 불 이상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미국의 IRS에다가 상속받은 걸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자녀가.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때 양식 3520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복잡한 게 뭐냐면 미리미리 플랜 짜야 되는 게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10만 불 이상 갖고도 여기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비즈니스를 갖고 번 돈을 갖다가 또 해외 송금시키면 이 금액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방법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걸 머리를 좀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나라 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이제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있어갖고 꽤 많은 부분 커버가 되긴 하지만 뭐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재산이 좀 아파트가 좀 비싸거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좀 고민될 수가 있죠.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킨다고 죽 써서 진짜 세금으로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집을 샀다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리버스 모기지보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주택연금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한국의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연금을 주는 건데 이 연금을 받다가 여러분이 예상외로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돈이 더 추가로 받았어. 집값보다. 그래도 어떤 채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동안 여러분이 썼던 돈이 있죠. 그만큼을 제외하고 그 집을 팔고 나머지 돈은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고 좋은 게 한국에서 만약 부동산을 하신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국에서 60세 이상부터 되는데 뭐 지금 얘기로는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인데 난 노후에 한국에 보내고 싶어. 근데 자녀들한테 좀 어떤 피해는 주기 싫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이제 한국 와서 주택을 샀을 때 뭘 하시면 제일 좋냐?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게 주택보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주택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문제인데요. 미국의 메디케어. 미국에서 이제 메디케어를 받는데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죠. 파트 B는 한 180불 정도 합니다. 올해. 180불인데 최저 180불이죠.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미국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미국 메디케어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준 나라 없죠. 한국의 보험도 미국 와서 못 받습니다. 이게 못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C를 이용해서 사보험 회사가 해외 나가서 뭐 병원비를 뭐 5,000불까지 혹은 뭐 10,000불까지 이렇게 커버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한국의 모든 병원비를 커버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하면 좋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권장돼 드리는 방식이 미국에서 대도시에 여러분의 주소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LA라든가 뉴저지 같은데 그런데 해놓으시면 이제 파트 C의 보험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혜택들이
그냥 여러분이 180불 갖다가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가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되고요. 뭐 이 네트워크 시스템 뭐 이런 거 같은 거 안 따져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10만 원 낼 수도 있고 20만 원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소득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뭐 진짜 이제 극빈자라면 뭐 2만 몇천 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 극빈자로 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냥 내시면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그러면 10몇만 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차를 좋은 거 산다. 근데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좋은 거 산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이런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양쪽 나라 다 살려놓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계신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냥 병원 가는 문턱은 되게 낮아요. 한국이. 병원도 많고. 근데 큰 병원 가는 문턱은 한국이 높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엔 또 뭐 의료 파업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큰 병원까지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병원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병원 기다리는 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의료 보험은 나쁘다고 하지만 의료 기술은 미국이 꽤 좋은 나라거든요. 뭐 먼저 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게 백신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의료 선진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못 고친 병을 갖다 고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스페셜한 병을 걸렸다. 그럼 미국은 미국 의료비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이 웬만큼 돈 있어도 수술 못 받아요. 한국 돈 수술 한 번 받으면 막 10억, 20억 이렇게 깨지는데 어떻게 수술 받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메디케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차에 갖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미국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건강 쪽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메디케어 살려는데 한 달에 180불씩 나가는 돈이거든요. 미국의 시골 동네 가면 어드밴테이지 파트 C를 해주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근데 LA 같은 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저지 같은 데, 뉴욕 같은 데 이런 데는 회사가 많아요. 한 10군데 이상의 회사가 돼요. 병원을 거의 안 간다는 조건으로 180불 내는 걸 거의 다 돌려받는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용하면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 나와서 산다 그러면 미국의 메디케어 파트 C는 거의 다 돌려받는 거, 리임버스먼트 받는 플랜으로 바꿔버리고 한국에서 있다가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고치기도 힘들고 병원 의사 만나기도 힘들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죠. 예, 그래야지 제가 양쪽 나라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복수 국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자로 바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는 경우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지 건강보험이 가입을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받으면 편해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도 동네 의원들 같은 데 가는 데 편하고 진짜 비용도 쌉니다. 예, 비용도 싸고 한국이 전반적으로도 의료비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싼데 뭐 의료보험까지 되니까 너무나 싸다. 병원 문턱이 너무나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뭐 잠깐 중단했다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도로 가야지 그러면 중단 그 기간 동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페널티가 붙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 3년 동안 메디케어 안 내고 있다가 도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페널티가 붙습니다. 파트 D의 약값도 마찬가지예요. 페널티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 몇 년 안 냈다고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페널티 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 이 부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현명하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한국에서 한 10몇만 원 돈, 예, 뭐 미국도 한 100불 돈이죠. 예, 100불 돈만 내고 미국 180불 내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파트 C가 커버해주게 하면 별 부담 없이 병원을 갈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 접종 당연히 해주고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해줍니다. 미국도 독감 예방 같은 건 다 해주죠. 그리고 무료 독감 주사 같은 것도 뭐 놔주고요. 또 치과 치료도 해줍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는 원래 메디케어는 치과 치료가 없죠. 파트 C를 해야지 치과를 보장해 주는데 65세 이상 되면 틀니를 할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 이것도 미국에 비하면 가격이 쌉니다. 저도 뭐 이번에 임플란트 하러 왔잖아요. 저는 다 현찰 주고 합니다. 현찰 주고 해도 미국 가격이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 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험이 없어도 이 정도인데 한국에서 뭐 보험까지 받으면 얼마나 싸게 하겠습니까? 65세 이상 되셔갖고
본인당 뭐 30%만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나당 뭐 한국 돈으로 한 몇십만 원 안 하게, 한 50만 원도 안 하게, 뭐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거에도 50만 원도 안 내요. 예, 한 3, 40만 원, 2, 30만 원, 예, 이렇게 하니까 200불, 300불이면 임플란트 하나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싸요? 미국 같으면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입니까? 2,000불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되게 혜택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 오시면 여러 가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교통비 혜택이 있죠. 예, 지하철 무료 이용, 예, 이게 가능하고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하철까지 65세 이상이면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 어르신 우대 카드라고 하죠. 예, 어르신 카드가 있으면 지하철 요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버스도 할인이나 무료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속철도 KTX를 탈 때, 그다음에 또 SRT 탈 때 기차 요금 할인이 있는데 평일에 기차를 타시면 일반석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여행 가는데 뭐 이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뭐 한 3만 원 돈 뭐 이런데 그것도 30% 할인받으면 2만 원 돈도 갈 수가 있겠죠. 저렴하게 또 살 수가 있고요. 대한항공도 국내선, 국제선 가릴 것 없이 비수기에는 65세 이상의 승객한테 10% 요금을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실 때도 10%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의료 혜택 중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도 매년 해주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한 번 무료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현찰을 내고 하는데요. 그래도 쌉니다. 예, 싸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하면 공짜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해보신 분들 알죠? 예, 닥터 만나고 주치의 만나고 여기 어포인먼트 잡고 저기 어포인먼트 잡고 몇 달 걸립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하루면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천몇백 불 돈 내도 아깝질 않아요. 한국에서 하는 게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있으면 이제 임플란트, 아까 말했듯이 임플란트 틀니 보험이 있기 때문에 틀니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가 좋아야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를 잘해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 제도, 뭐 동네에서 여러 가지 플랜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다 그러면 기초연금이라는 국가연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 점은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SSI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주는데 SSI 받는 것보다 적어요. 예, 한국에서는 한 30만 원 내외. 뭐 미국에서는 지금 SSI를 받아도 한 900 얼마 받으면 요즘 돈은 140만 원이죠. 예. 140만 원 받을래? 30만 원 받을래? 근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돈도 없는데 한국에서 이 기초연금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나온 거죠. 예. 미국에서 한 14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30만 원 받겠다고 한국에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한테 포함된 일은 아니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어려우면 기초연금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배알 꼴린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한국 와서 뭐 돈 받으러 온다 그러는데 예, 이건 생각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 미국에 있으면 한 140만 원 돈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 말고 뭐 푸드 스탬프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 나오고 그냥 병원 다 공짜고 그러면 몇백만 원 혜택인데 굳이 한국에서 30만 원 받겠다고 한국 나오겠습니까? 한국에서 30만 원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데 그래서 이게 좀 문제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한테 공공요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별로 혜택이 아닌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또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선 장기 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식으로 하면 롱텀 케어라고 하죠. 예, 롱텀 케어가 미국에서 제일 문제예요. 왜 문제냐? 메디케어가 이 90일 이상 커버를 안 해줘요. 결국은 90일 이상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럼 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산 다 날려먹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롱텀 케어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롱텀 케어 서비스가 아주 지원을 잘해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분담금을 내긴 하지만 롱텀 케어 서비스가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저 자녀들한테 불편 안 주고 좀 편하게 있고 싶다. 그리고 또 아프고 뭐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간호사보다 한국 간호사가 있는 게 좀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양갈래가 갈립니다. 아유, 그래도 죽을 때 자식들이 있는데 앞에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유, 그냥 내가 편해야지 자녀들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뭐 어디 뉴욕이라든가 뭐 시카고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 있고 부모님이 LA 있으면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임종 지켜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꼭 한국에 있다고 자녀들 임종 지켜보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자녀들이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생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고궁 뭐 이런 거 입장료가 뭐 무료인 곳이 거의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김씨 부부 이분들도 경복궁하고 창덕궁을 신분증만 보여주고 무료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많이 있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시니어 디스카운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뭐 극장 같은 데 시니어 디스카운트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라스베가스에서 50세 이상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저도 사업을 내고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지역 주민센터라는 게 있죠. 여기가 경로당, 노인정 뭐 이런 곳도 많이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플랜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같이 꽃꽂이도 배우고 뭐 요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센터에서 가르쳐 주는 거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같이 액티비티를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센터 같은 걸 잘 이용하시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전화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잘 사용하는 거 아시죠? 이런 걸 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가르쳐 주고요. 요가, 뭐 꽃꽃이 무슨 뭐 악기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거 다 요즘에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면 아주 한국에서 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다. 그러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들어서 우선 F4 비자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신청하면 좋습니다. 심사는 한 7개월부터 8개월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는 외국을 갔다 와도 됩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그리고 한국의 최종 허가 그다음에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여할 때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을 갔다 와도 됩니다.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시민으로 인정받고 편리하지만 세금 신고도 양쪽으로 해야 되고 행정 의무도 2배로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한국의 의료보험과 각종 노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사실 이건 또 F4 비자만 받아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받으면 미국의 또 메디케어와 병행해서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 혹은 또 자산 관리 뭐 이런 같은 거 재산이 많은 분들은 두 나라 법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골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김씨 부부님, 이 부부의 사례는 많은 해외에 계신 한인 시니어 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떠나와서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던 모국이죠. 모국인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 와도 좋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이렇게 환영해주는 모습이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하고 재외동포청도 더 많은 재외동포들한테 복수 국적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가다가 뉴스가 나오는데 뭐 55세부터 복수 국적 허용한다. 뭐 40세부터 허용한다. 이건 법원만 제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되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55세부터 허용한다. 그러면 저도 뭐 바로 이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 그게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복수 국적을 통해서 두 개의 집을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삶의 터전, 그다음에 한국이라는 마음의 고향 이 두 곳을 얻었고 두 곳을 자유로이 오가면서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있고요. 뜻깊은 인생 2막을 설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만 구독해 주세요. 구독하신 분들 또 누르면 구독 풀려서 구독 취소가 됩니다.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야지 또 한 번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댓글이 항상 힘이 되고요. 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정보에 많이 목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파이팅!